세금 없는 ISA 계좌. 저는 이렇게 굴립니다. 안전자산과 적극자산을 분배해서 안전자산에는 딱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RP와 금리형 ETF입니다. RP는 증권사용 예금으로서 예금만큼 안전하다가 아니라 어찌 보면 예금보다 안전하다, 안정성이 높다, 이런 장점이 있었고요.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준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그냥 높은 이자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이자를 준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수익성이 있다. 세 번째로 예금보다 자유롭다. 그래서 현금 대용으로 ISA 계좌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현금 대용성은 은행 예금으로는 불가능한 속성인데 RP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활용성까지 이 3박자가 딱 들어맞으면서 ISA 신탁형에서 예금을 하시는 분과 RP를 하시는 분의 격차는 정보의 격차 때문에 자산의 격차로도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는 RP 편에서 자세히 다뤄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리형 ETF는 어땠죠? 이자를 너무 많이 준다. 실질 이자 자체도 은행 예금 대비 수치적으로 높지만 1복리까지 적용이 되면서 이자가 극대화된다. 수익성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안정성도 너무 보장된다. 은행과 한 배를 탄 입장이기 때문에 시중 금리만큼 주기 때문에 은행이 안전하면은 금리형 ETF도 손실이 없다. 안정성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깔끔하다. 김잔잔 스타일이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전 영상 금리형 ETF 편에서 꼼꼼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총정리 느낌으로다가 RP와 금리형 ETF 소개해드린 것을 한번 차이점을, 미묘한 차이점을 비교해보면서 나는 어떤 걸 선택할까? 둘 다 선택할까? 아니면 한 개를 선택할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각각의 활용 꿀팁도 담았습니다. 활용하시고 RP와 금리형 ETF 이외에도 이 정도 금융상품은 안전자산으로 또 괜찮겠는데 하는 게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ISA에서 넣으면 좋은 안전자산 2+2 총 4가지 오늘 영상으로 완벽하게 마스터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쉽게 설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제는 이렇습니다. 둘 다 좋습니다. 저는 좋은 것만 우리 구독자님께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RP는 고정금리에 속합니다. RP를 사는 순간 그 이자가 확정되고 만기에 그 이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RP 중에서도 수시형 RP는 이자가 주기적으로 변동이 되겠죠. 하지만 반면 금리형 ETF는 변동금리입니다. 만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장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합니다. 앞으로 이자가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이것은 운명이다. 그냥 시대를 따라서 강가 위로 떠다니는 이파리처럼 그냥 운명에, 시장에 맡긴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무엇이 더 좋다 할 게 없습니다. 개인의 취향이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미묘한 차이는 RP는 만기가 최대 1년입니다. 하지만 수시형 RP는 만기 자체가 없죠. 하지만 이자는 소폭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짝 귀찮을 수 있는 게 ISA는 최소 보유기간이 3년이잖아요. 그래서 RP는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매년 다시 가서 새로 사줘야 됩니다. 3년이니까 3번 RP를 사야겠죠. 하지만 이 정도는 뭐 RP가 그만큼 장점이 많으니까 흔쾌히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금리형 ETF는 어떻죠? 이런 번거로움은 살짝 없을 수 있죠. 그냥 한번 사놓으면은 알아서 매일매일 이자를 줍니다. 따라서 한 번 사놓으면은 든든한 맛이 있다.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라는 차이점이 있겠고요.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은 살짝 아쉬운 점도 있죠. 금리형 ETF는 운용 보수랑 증권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세금도 있는데 금리형 ETF에서는 세금이 비과세 되거나 저율과세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금과 별개로 운용 보수와 증권사 수수료가 붙어요. 하지만 RP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용보수나 증권사 수수료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0.0098대, 수수료도 0.00396%대로 거의 0.00%대이기 때문에 엄청 미미하거든요.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솔직하게 미미하지만 없는 것보다 아쉬운 것은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잦은 매매, 금리형 ETF에서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냥 금리형 ETF는 한번 사놓으면은 이 부자들처럼 진득하게 들고 있는 게 또 좋겠죠. 관련해서 증권사 수수료에 대해서도 증권사 수수료 정리한 영상도 있다는 거 잠깐 언급드리고요. 그래서 총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RP는 그냥 1년짜리 티켓 하나 사는 것처럼 단순한 느낌이라 깔끔하고 담백하고 심플한 맛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고정금리라는 특성과 매년 이 티켓을 사줘야 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금리형 ETF는 한번 사놓으면 무한대로 진득하게 들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다. 그리고 물 따라 구름 따라 그냥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에 맡겨서 이자 받을래 하는 게 취향이신 분들께, 하지만 미세하게 수수료가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금융상품 모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수익적인 측면에서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나 탑2라고 생각해서 엄선해서 소개해드리고요. 이 둘 중에서는 취향껏 하셔도 좋고 뭐 둘 다 하셔도 좋고, 이제 구독자님의 자유로운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각각 활용 꿀팁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안전자산으로서 활용할 수 있겠죠. 나는 은행예금 같이 안정적인 것 하고 싶다. 안정성까지 잡아가면서 은행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공통적인 장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목적이 분명한 자금들, 결혼자금이나 부동산자금, 여행자금으로 나는 원금 손실이 있어서는 안 돼, 단기적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쓸 거야 하는 것은 공격적으로 투자하면 안 되겠죠. 이런 목적 자금들. 마지막으로 나는 적극 자산도 좋지만 안전 자산도 분산 투자할래 라는 측면에서 한 30% 안전 자산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제가 강조하는 활용 꿀팁은 현금 대용이죠. 특히 RP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시형 RP를 활용함으로써,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수시형 RP, 은행으로 따지면 입출금 통장에 속하는 것이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이자가 좋았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시형 RP에 투자하고 남은 애매한 거스름돈들, 투자 타이밍을 재기 위한 대기 자금들, 이런 것들 수시형 RP에 넣어놨다가 활용하시고, 쉬고 있을 때는 꼼꼼하게 이자 받아가는 방향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금리형 ETF는 언제든지 페널티 없이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는 것이 또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일한 자금들을 일단 대량 매수해 놓은 다음에 필요한 만큼만 대충 100만원 매수해 놨다가 한 20만원 정도는 주식으로 옮겨야지 할 때 100만원에서 20만원만 끊어서 팔고 부분 매도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가래떡을 길게 뽑아놨다가 내가 먹고 싶은 만큼, 필요한 만큼만 싹둑싹둑 잘라 먹는 그런 깔끔한 맛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방치해 놓으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마이너스를 보기 때문에 꼭 이 두 가지 자산을 통해서라도 꼼꼼하게 자산을 불려 나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보너스 상품 두 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고자 합니다. 이 보너스 상품 두 가지는 안전자산에 속한다는 거 다시 강조드립니다. RP와 금리형 ETF까지는 아니지만 해도 괜찮겠다 싶은 것은 제가 봤을 때 채권과 ELB입니다. 먼저 채권은 채권 ETF는 아닙니다. 순수 채권들, 장래채권, 장외채권, 만기가 정해져 있는 채권들을 말합니다. 정석적인 채권들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ELB입니다. ELS 아닙니다. ELS는 안전자산도 아니고 적극자산도 아니고 그냥 몰라도 되는 상품이다.
굉장히 논란이 많은 상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ELB 같은 경우는 원금 보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안전자산으로 갈 수 있고, 특히 ISA 중개형 계좌 전용으로 증권사에서 ELB 특판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조건 같은 거 꼼꼼히 따져보시고 채권이나 ELB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지만 제가 굳이 적극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물론 좋은 선택지긴 합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두 상품 모두 중도 해지 하거나 현금화 하기가 좀 애매해요. 아까 RP랑 금리형 ETF는 이런 것들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현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애매한 측면도 있고요. 이거 두 개 투자하려면은 나름대로 발품도 좀 팔아야 돼요. 채권은 만기 같은 거 기간 따져봐야 되고, ELB도 조건이 어떤지 좀 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려해야 될 것 대비해서 좀 가성비가 좀 애매하지 않나? 차라리 수익률을 더 얻고 싶어서 이걸 하기에는 차라리 안전자산이 아닌 적극자산 쪽으로, 그냥 주식 채권 ETF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느낌이라 좀 포지션이 전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전자산과 적극자산 말씀드렸잖아요. 안전자산은 안전자산답게 좀 깔끔하고 심플하고 효율적이어야 된다 라는 생각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개가 가장 깔끔하게 무난하게 하기 좋다 라고 생각해서 소신껏 말씀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드디어 안전자산이 아닌 적극자산,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 주식이나 주식 ETF, 여러 ETF 관련해서 다뤄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주식이나 ETF는 피하셔라, 그리고 이런 주식이나 ETF들은 권장될 만하다 라는 내용으로 구성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하셔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되는 대로 답글도 남겨드리고, 그렇다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꿀 정보와 함께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